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임소연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과 대출 규제 등으로 위축됐던 서울 주택시장이 이달 들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시세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 시세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 주 힘차게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기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지역번호 02-3424-839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리얼피에셋 유선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2017년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이슈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제 뭐 그동안의 이슈라기보다는요. 이제 요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당장 어디 이제 투자도 투자지만 어떤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 자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있게 확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단기 안에 좀 수익형으로 해서 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의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 분들도 어떻게 투자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야지에 대한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시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바로 강의를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기사를 일단 두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좀 주제를 기사라기보다 이제 그 발표됐던 내용을 가지고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이제 그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이 5%대를 이제 기록했다. 2000 이후에 이제 최저의 어떤 기록이라는 건데요.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월세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실 텐데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요. 이제 한 2013년 처음에 2011년도에 이 첫 조사가 시작이 됐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9.2%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단순 계산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월세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환산해서 계산해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환이 계속 그 적응에 따라서 월세가 자꾸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2014년 12월에 7.9%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급량이 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또 월세 전환율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4.7%밖에 되지를 않고요.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6.5% 이렇게 단독은 좀 퍼센티지가 높아요. 8.2% 정도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점점 전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그 월세로 전환했을 때에는 어떤 이제 그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정된 시세가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월세를 임대를 주시는 입장에서는 점점요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다음 걸로 넘어가 보자면요. 자, 비슷한 얘기를 또 이어서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서울에 이제 오피스텔이 가격이 계속 연속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이에요. 요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좀 월세로 좀 받을 수 있는 거, 수익형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투자처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급이 너무 많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공급 과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2달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제 가격만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 이제 0.2%포인트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가격만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할 부분은요. 지금 수익률, 임대 수익률도 5.09%로 1월보다 0.2%포인트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얘기인즉슨 가격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도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많이 지었다는 얘기죠.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계속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세가 점점 예를 들어 월에 뭐 1,000에 뭐 얼마, 뭐 2,000에 뭐 60 이랬다면 2,000에 55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격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월세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임대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월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2010년 이후에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월세로 좀 전환해서 현금 흐름을 좀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요즘 같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월세 수익형으로 챙길 수 있는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이제 전세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월세로 해서 투자할 때 훨씬 더 어떤 수익률 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어떤 꾸준한 월 소득을 낼 수 없는 직장인분들 그래서 이제 곧 어떤 일터를 잃고 은퇴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월세로 챙길 수 있는 어떤 수익형 투자처가 굉장히 간절하실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를 위해서 좀 들어갔을 때는 수익률 면에서 이게 훨씬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런 방식으로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없다는 얘기이고요.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중에도 월세 수익을 되게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아직 한참 여러 가지 투자의 기회가 많고 어떤 좀 장기로 들어가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젊은 분들은 특히나 좀 제가 볼 때는 월세가 아닌 전세의 어떤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라는 거고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어떤 큰 목돈을 불려가는 투자 방식은 월세를 이용한 투자가 아닌 전세를 활용한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금들이 계속 불려 나가진다고 하면 그때 월세와 전세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직 좀 서투른 투자인데 이제 월세를 좀 받는 어떤 투자에 대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금의 어떤 그 매력을 느끼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만약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은요 제 생각에는 단지 그 월세만 챙겨서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월세와 그다음에 차익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투자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투자가 좀 더 효용성 있고 향후에 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높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런 투자도 분명히 가능은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투자 방식에 대한 접근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역번호 02-3424-8393번 열려 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본인의 확인과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예, 서판교 9단지에 네.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 34평 네. 거기 실거주로 네. 사도 되나 해서요. 주소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서판교 네. 대박 노블랜드 대박 노블랜드
예, 운중동 산운마을 9단지 네. 대박 노블랜드 34평 네. 7억 3천. 7억 3천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네. 또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 죽전동 인연마을 2년 마을이요. 이편한 세상 네. 33평 5억 천. 5억 1천만 원이고요. 예, 이 둘 중에 실거주 입주하면서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요. 네. 대박 노블랜드랑 2년 마을 이편한 세상 중에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거주도 목적이시고요. 네. 어떤 것을 매수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사님 바로 상담 도와주시죠. 네, 죽전동의 이편한 세상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네.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네. 지금 두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이제 선별을 하신 건가요? 저 서판교는 네네. 거기 제가 저기 할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상담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님이 네, 서판교 딸이 거기 네. 근처에 직장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사는 데는 용인 죽전동인데 거기가 좀 집값이 싸는데 여기 그냥 싸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조금 앞으로 전망을 생각하면 서판교로 가야 되나 그 고민이에요. 아, 그러세요? 여기 죽전동의 이편한 세상이라는 게 그 2차하고 3차 있는데 어느 쪽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탄천 있는 쪽이 2차인가? 아, 탄천 쪽이 3차거든요. 탄천 아, 예, 쪽에 예. 있는 3차 지금 보시는 거고 지금 네. 따님께서는 대박 노블랜드를 보시는 거고요. 네네.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 죽전동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는 그러면 뭐 지금 뭐 주거 환경 면에서 좀 마음에 들어서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기 서판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데 집값이 좀 싸니까 아, 그 서판교보다. 집값이 이제 여기가 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있죠. 그럼 둘 다 네. 따님 지금 생각으로 하셔서 네. 지금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실까 이건가요? 네. 아, 그러신군.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보시는데 향후에도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다가 지금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서판교가 네. 좋으면 무리를 해서 글로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그 서판교에 있는 그 노블랜드 같은 경우는 매수하시려면 좀 부담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지금 여기는 얼마에 보셨다고요? 대방이요? 네, 여기 이편한 세상 3차. 5억 천. 5억 천에. 자,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도 지금 따님이 이제 신혼이신가요? 예, 지금 신혼인데 임신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아이도 키우셔야 되는 계획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주거 환경도 다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우리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서 골라서 얘기를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딸이. 따님이 같이 이거 보시고 네, 일단 지금요. 아파트는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잘 보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적으로는요. 네. 가격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요. 네. 주거하기에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옆에 이제 탄천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안에 이제 바로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면에서는 조금 지하철역하고의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버스 노선 좀 걸어 나가면 탈 수 있고 이제 그 일단 환경이 굉장히 좋고 인근에 있는 다른 죽전동 일대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시세가 조금 그러니까 연식이 좀 새 아파트죠. 새 네네. 아파트고 되게 그 아파트에 대한 그 지어진 게 되게 깨끗하게 지어지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여가지고 지금 가격이 5억 좀 이상하는 가격선이 5억 그 초반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격적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비싸다. 인근에서는 조금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따님이 이제 결혼은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자녀도 키우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싶으셨던 마음은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폭도 이제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파트는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 나중에 향후에 뭐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밑에 이제 아이뷰 아파트라든지 가격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잡으실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 물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밑에는 그쵸,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아내가 좀 노후가 된 부분들이 약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편한 시장 새 아파트에 비하면 이제 새 아파트라기보다 연식이 좀 더 여기가 좀 새 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를 하실 바에는 이제 어떤 거주 목적만 보시지 않고 향후에 가격의 어떤 그 시세 상승을 기대한다면 이제 여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용인 쪽을 보신 이유가 이제 그 서평교 쪽이 비싸서 좀 아무래도 이쪽을 보신 것 같은데 아예 내려오셔가지고 저쪽 그 뭐 성북동 일대의 아파트 같은 거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가격적으로는 4억 초반 선이면 가능하신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단순하게 뭐 거주만 딱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좀 저렴한 아파트를 하시는 것이 가격 상승에 좀 견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아파트가 거주 이상의 어떤 그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서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거주하기엔 좋고요. 가격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보신다면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좋아하시는 판교잖아요. 네. 판교를 좀 가볼까요? 자, 거기 같은 경우 혹시 호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기 뭐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여기 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죠? 네. 그걸 모르시고 거기를 보셨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예.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디 있을까요? 좀 찾아볼게요. 그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잠깐만요. 한번 다시 검색을 해서 찾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판교역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임대 아파트를 전환한 아파트거든요. 이제 나왔는데요. 아. 네, 제가 대박 노블랜드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임대로 하다가 분양 전환한 아파트라서 물론 이제 일부는 일반 분양을 했고요. 이제 지금 여기 네.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세대수가 많지 않아요. 아까 이편한 세상도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세대수가 그렇게 큰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판교 여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이쪽으로 출구가 나겠죠. 이렇게 나겠죠. 그럼 바로 역 앞에 역세권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임대 아파트로 진행하다가 이제 분양 전환된 아파트라서 거래가 많이 터진 게 2015년 정도 선이고요. 이 이후에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내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반에 좀 약간 이제 좀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다가 최근에 작년 한 그 5월인가요? 이제 그 서판교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얼마에 보셨다고요? 7억? 7억 3천. 3천, 7억 그 초중반 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사실 판교에 있는 아파트 치고 가격이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운중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만날 수 있고 운중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초로서 좀 인기가 있는 학교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위치로 보면 괜찮은 아파트인데 가격이 역시 제가 볼 때는 7억 초선 지금 이제 좀 단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서판교역 같은 경우는 뭔가 월판선이라고 하죠. 월곶 판교선에서 이제 저쪽에서 시흥 쪽에서 들어오는 노선인데요. 여러 이제 그 지하철 노선하고 이렇게 교차하는 그 노선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굉장히 이제 관심 많은 노선인 건 맞지만 아마 이제 여기 개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2017년인데 뭐 2020년 뭐 더 지나서 2021, 23년 이렇게 돼야지 여기 개통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를 타고 가격이 좀 급격하게 올라왔던 것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아까 두 아파트를 비교한다면은요, 저는 솔직히 가격에 부담은 있지만 향후에 한 뭐 단기 한 5년 이렇게 단기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거주를 하실 목적과 동시에 이제 가격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한다면 이쪽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 노블랜드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계는 좀 가격적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거주 목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만 일단 주변 환경이 괜찮고 그러니까 판교라는 서판교라는 지역의 어떤 이제 가치가 사실은 지금 동판교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교통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하철. 이 지하철 노선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걸 뭐 학군이라든지 어떤 거주 주거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훨씬 더 좋지만 좀 동판교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호재가 될 것이고요. 지금 아직 이제 뭐 검토 단계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분명 필요합니다만 여기 개통되기 전 이제 여기 착공이 시작한다고 하면 벌써 이제 가격이 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로 보면 좀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단기 안에는 좀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로 본다면 판교 중에서도 이제 동판교보다 서판교가 좀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자리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호재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아니라면 저는 아까 이편한 세상보다는 이제 이 대박 노블랜드 쪽으로 손을 좀 들어드리고 싶고요.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고점인 상황에서 이제 보시는 그러니까 고점이라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보신 건 맞아요. 그래서 단기 안에는 어떤 시세 차익에 대한 대응, 어떤 기대는 좀 접어놓고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돼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예.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죽전동 이편한 세상과 대박 노블랜드 중에 고민이셨는데요. 두 아파트 다 거주 목적으로는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박 노블랜드를 조금 더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네. 이게 이제 좀 오래되면 이 가격이 어찌 될까 하고 네. 매도를 하면 어떡할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떤 아파트일까요?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네. 물레 영등포구 물레동 물레 대림 아파트입니다. 대림 아파트요. 네. 지금 거주 중이신가요? 네. 거주 중이시고요. 물레동 대림 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매도를 언제 해야 할지도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그 대림 이편한 시장 맞나요? 그 네. 물레역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몇 평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베란다를 타가지고 지금 34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34평을 딱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거주하신 지? 2년이 좀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고 처음에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3억 6천이거든요. 3억 6천. 지금 혹시 네. 시세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요즘 매도가 없는데 보니까 4억 2천, 3천 그렇게 돼 4억 있더라고요. 초반선으로 나오고 있고. 자,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보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동짜리죠? 네, 한 동짜리입니다. 네, 이제 그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밑에 이제 상가가 있고 네.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이제 약간 연식은 좀 된 아파트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연식이 2000년도. 지금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는 한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요 아파트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네네, 여기 아파트고요. 지금 이제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걱정이 약간 되시는 상황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위치가 그 한동안 좀 많이 뜨거웠었고 지금도 좀 약간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이제 영등포 일대 중공업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는 단지가 한 동짜리로 되어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보면 공장지대가 많이 있죠. 철공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또 이제 이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그 요즘 한참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물레 그 뭐 예술거리인가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물레 찬자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그 주말에는 이제 셔터 내려놓으면 거기에 이제 막 페인팅되어 있는 그림을 찾아와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어떤 동네인데요. 자, 우리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단기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주하실 목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2년 사이에 한 그래도 시세가 몇 천 올랐지 않습니까? 5천 이상 올랐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래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위치적으로 중공업지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시세로 볼 때 가격이 그동안 좀 저점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40평대인데도 3억 그 중반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시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격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한 5, 6천 이렇게 이상 올랐다고 한다면 크게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 서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시는 게 딱 맞아요. 고민이 이제 그 주상복합이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금 이제 그 한계가 뭐냐면 어떤 그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용적률을 다 써먹어서 더 이상 이제 나중에 향후에 어떤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연식이 지금 이제 그 좀 이렇게 생긴 아파트,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치고는 연식이 한 제가 볼 때는 20년 가까이 이제 가는 중인 아파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로서 어떤 그 새로운 아파트로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주상복합이라는 그 어떤 핸디캡 가지고 좀 계속 앞으로는 조금 빠지진 않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점점 제가 볼 때는 이제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계로 본다면은 매도 시점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잡아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거주로서 여기가 딱 이 자리여야만 되는 게 아니시라면은 좀 매도를 좀 고민해 보시고 좀 평수를 좀 줄이시더라도 좀 이제 그 좀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로 좀 갈아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것이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연식이 지날수록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살짝 꺾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도 그런 어떤 한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고요. 용적률을 이미 이제 400% 이상 이제 써먹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그 어떤 중공업지라는 어떤 장점을 안고라도 제가 볼 때 크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향후의 전망은 아주 밝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갈아타기 전략을 하시고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전세하고 매매가 많이 붙어있는 아파트들 또 찾아서 이렇게 거주 겸 매수, 그러니까 거주 겸 어떤 차익 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주변 서로 가면. 추가적인 아파트에 대한 얘기들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레동 대림 이편한 세상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도 시점 잡는 방안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대1로 진행이 되는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위치는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더프라임 백이동 214호에서 진행이 되고요. 지역번호 02-3424-8393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무료 상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으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면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요. 특히 요즘 이제 그 앞으로 그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좀 째어깨어 분산 투자해서 향후에 이제 내 자산의 가치를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차분차분히 대응하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저기 구로구에 네. 구로동 685-70번지고요. 685-70번지고요. 네네, 거기 현대 연예인촌 아파트 네. 21평짜리. 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시세가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제가 재건축
좀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생각해서 이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구로동의 현대 연예인촌 아파트고요. 재건축을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재건축을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네네. 네, 여기 자리가 이제 보면은요, 연예인촌 아파트 제가 지금 지도에서 찾았고요. 그 구의역에서 좀 거리가 이제 도보로 이제 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도보로 한 10분 이상은 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고요. 연식이 좀 굉장히 오래됐죠. 연식이 이제 89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자, 설명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아파트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철도 옆에 붙어 있어요. 구로 차량기지 옆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그 구로 차량기지 얘기에 대한 뭐 좀 호재 같은 것도 좀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여기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우리가 재건축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속도죠.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 이제 연식이 이제 곧 30년 도래하는 아파트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이 어떤 속도가 빨리 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진행이 잘 되다가도 이제 그게 잘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되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그 음마 아파트 말고 그 구마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보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다들 야 이제 좀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 기사가 또 났던데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층수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차피 들어갈 수 없는 구간에 있으니까 좀 사업성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결국 속도 전하고 그 사업성 이 두 가지에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사업성. 자, 속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 외에 뭐 개포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이 속도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층수에 대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성 면에서 도저히 나는 밀려서 안 돼. 그렇게는 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사업성 때문에 또 계속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 사업성이 잘 나오려면은요, 뭐 층수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입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이 아파트가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땅을 깔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긴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자리에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면 한 700세대 좀 넘게 나오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향후에 이제 이 아파트들을 가지고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크게 땅을 많이 지분 확보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성에서 메리트가 없고 이 구로란 지역 자체가 우리가 투자성으로 많이 들어가는 지역하고는 또 좀 다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메리트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층수도 중층 이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층수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물에서 얼마나 많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얼마나 추가 부담을 적게 내고 이거를 재건축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어느 것 하나 만족시켜줄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아요. 속도 면에서도 아직 너무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이 돈을 들고 들어가서 투자하시기에는 기다려야 될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면에서도 입지적으로도 매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용적률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중층 이상 아파트 별로 매력가 없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제가 볼 때 투자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필요할 뿐더러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으시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좀 공부하시고 좀 더 이제 선별적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반대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로구 구로동 현대 연예인촌 아파트였고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네, 저기 화정역에 네. 네, 옥빈마을 12단지 아파트하고요. 네. 네, 일산역 쪽에 저 탄현역 쪽에 네. 네, 그 탄현마을 2단지 아파트를 지금 거주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네. 서울을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몰라서 좀 물어보려고요. 화정역의 옥빈마을 12단지와 또 탄현역의 탄현마을 2단지 어디를 네네네. 매수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거주 네네. 목적이시고요. 네네네. 네,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빈마을 12단지하고 이제 보신 게 서울로의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네네. 그 서울에 이제 뭐 저희 그 서울 중심부 종로라든가 뭐 요 네네, 일대 종로 쪽으로 쪽이요. 촬영 그 출퇴근을 하시나 봐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나을지를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이제 분명한 거는 탄현마을에 있는 이제 탄현 2단지가 좀 더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네, 거의 1억 가까이 차이 납니다. 네, 많이 차이가 나죠. 1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거기는 이제 2억 네. 전후로 해서 매수가 가능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3억 정도 선에서 보셔야 되죠, 거의. 초반대.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그 옥빈 마을이 좀 더 그 거주 목적이시라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을 조금 많이 느끼시는 상황이라면 이제 모르겠는데 좀 어느 정도 가능하신 어떤 구간 안에 있다면은 옥빈 마을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제 옥빈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치가 굉장히 좋죠. 탄현역 그 화정역에서 3호선 화정역에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보면은 이제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공원 있고 또 나가면 터미널 있고 이제 이쪽으로 다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상업지다 보니까 나가서 바로 맛있는 뭐 외식을 좀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리다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쪽에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어지는 그런 어떤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말고 경기권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를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참 이제 가격적으로 어떤 방어가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요소가 역세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로의 출퇴근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지하철을 통해서 서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철 노선이 인접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이 될 수 있고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전철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주변의 시세가 꾸준히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이 많이 적다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가격적으로 방어가 되어주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가 주거 환경 면에서나 어떤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꾸준히 받쳐주다 보니까 가격은 뭐 3억 선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많이 올라 있어요. 하지만 역시 전세 수요 역시 꾸준해서 지금 전세하고 매매가의 격차가 매우 가까운 상황에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탄현을 좀 볼까요? 탄현을 좀 볼게요. 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탄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여기도 그 어떻게 보면 그 꾸준하게 그 수요가 들어오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단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역하고의 접근성은 조금 떨어져요. 약간 이제 여기 그 위부터 일산 위부터 제니스를 거쳐서 지나가서 가야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좀 더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많고 일대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고 주거 여건은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얘는 경의중앙선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화정역은 3호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차이가 크거든요. 물론 경의중앙선이 요즘 굉장히 이제 노선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노선을 같이 거쳐서 가는 데다가 이제 그 역가구에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급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런 면에서 그 화정역 밑에 있는 행신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일대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하는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3호선 라인하고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비교해서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3호선이 이제 좀 더 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정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그 수요가 앞으로도 제가 볼 땐 꾸준할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투자가 아니라 지금 이제 거주시잖아요. 그러면 거주한다면 내가 거주 만족도도 좋고 이러려고 한다면 서울에서 이만큼까지 들어오는 거하고 그 앞쪽에서 바로 이제 진입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하고의 갭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좀 도보를 더 이동하는 시간이 길고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20분 차이 나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차이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금적인 여유가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화정역에 있는 그 옥빅마을 12단지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주 목적이시라면 화정역 옥빈마을 아파트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상대원 2구역 단독주택입니다. 대지집은 60제곱미터 기준 2억 5천만 원 정도고요. 이 투자를 위한 투자 목적이십니다. 주택 매수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상대원 2구역 단독주택입니다. 네, 상대원 2구역을 보셨나 봐요. 이제 요즘 한참 그 재개발이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원이고요. 여기 상대원 2구역이 여기 있고, 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한번 우리 아파트를 한번 재건축하는 신은주공 아파트 재건축하는 얘기를 좀 상담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보죠. 일단 이쪽 일대가 요즘 정말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이 사실은 넓게 보자면은요, 서울에서 보면은 이제 위례하고 이제 서울로 접근하는 바로 그 아랫 동네에 있고요. 밑으로 가면은 판교하고 분당이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너무 지역적으로 뭐 복잡한 어떤 그런 구조 또 언덕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약간 단점들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좀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향후에 굉장히 좀 기대할 거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성남 지역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성남 일대 이제 지금 보셨던 그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좀 재건축이 좀 재개발 진행이 좀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상대원 2구역 여기 얘기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제 여기보다는요, 지금 계속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 재건축 진행 속도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여기 좀 위로 가시면은 여기 이쪽 일대 금광 1구역 여기도 지금 속도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속도가 나아지면서 주변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자리여서 성남은 기대할 거는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보신 지역은 위치가 안 좋아요. 이제 이 상업지 지나서 이쪽 다 여기가 개발되고 나야지 좀 주택 좀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하려면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지리적으로는 위치가 좀 더 이제 이 역하고 붙어 있는 것들이 가격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성남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되도록이면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가격적으로 이제 좀 매력이 있거든요. 가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역 인근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론 가격적으로 쌉니다만 아직까지 가격이 올라갈 만한 뭐 여지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천천히 매수 타임 잡으셔도 되고요. 지금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왕이면 이 8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 주택들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시장 투자는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는 항상 조심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상대원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게 투자하시는 것이고 가격적으로 지금은 안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남시 상대원 2구역 단독주택 매수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천 상동 한아름 한국 아파트고요. 24평형입니다. 투자용이시고요. 투자용으로 매수 희망합니다. 향후 전망 문의 주셨는데요. 부천 상동의 한아름 한국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이제 지금 보신 아파트가 이 아파트인 것 같거든요. 세대도 이제 50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 한아름이 한국 아파트가 있고 또 밑에 이제 동원 아파트 이렇게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저는 아주 괜찮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천에서도 지금 여기가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가 상동에 이제 어떤 신도시 어떤 개발이 있었다고 이제 중동의 개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상동인데요. 이제 상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주 환경면에 있어서는 중동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어떤 아파트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위치가 좀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도 이제 이 상담을 했던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하철 연결해서 보면 7호선 라인하고 또 이제 밑에 그 1호선 라인에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리에 있어요. 한마디로 아주 가까운 역세권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역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좀 이제 그 좀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한 지역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가 좀 단지도 깨끗하고 그래서 거주 환경이 쾌적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걸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신다면은 향후에 이제 어떤 꾸준하게 수요가 들어오면서 가격적으로 계속 가격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해서 이제 밀려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같이 밀려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가격 상승의 어떤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매수 괜찮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과거와는 좀 다른 대응이 분명 필요합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는 아파트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급격한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시세 상승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하실 때는 너무 많은 어떤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시고 안전하게 내 자산을 좀 방어하면서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이고요. 한일 UNI 아파트입니다. 32평형이고요. 현 시세 5억 초중반입니다. 거주용 한 채, 투자용 한 채. 두 채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투자용으로 한 채, 거주용으로 한 채, 두 채를 매수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한일 UNI 아파트고요. 남현동의 한일 UNI인가요? 네, 남현동 한일 UNI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 찾았고요. 자, 일단 저는요. 이 아파트가 무엇이냐를 떠나서 저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아는 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를 이제 내가 잘 알다 보니까 좀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안 하시게 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알다 보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있으면 약간 몰아서 투자하시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어떤 그 위험을 갖다가 하나에 몰아 담아서 투자하는 방식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주용과 투자용으로 한 채씩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거주가 됐든 투자가 됐든 방향을 분명하게 분리하셔서 거주하실 거면 내 거주 목적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거면 투자 목적에 적합한 아파트로 보시는 게 맞고요. 또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그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주변의 호재라든지 개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고 있는 지역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거주용으로 보신다면 내가 거주하면서 어떤 살아가면서 꾸준하게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하는데 이 두 개에서 같이 가져가시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분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변에 어떤 특별하게 그 사당동 이제 일대에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가격적으로 좀 저렴한 부분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이제 많이 가깝게 붙어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갖다가 한 번에 두 채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분리해서 투자하셔서 한 채는 이제 거주용으로 매수하시는 건 찬성 의견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이제 많은 투자를 좀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라면 아파트 아닌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을 좀 보신다든가 아니면 지역을 다른 곳으로 선정하셔서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 방식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역번호 02-3424-839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1 무료 상담 참석하시면 되겠는데요. 무료 상담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하고 이제 시간을 1대1로 이렇게 같이 마주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 시간으로 마련할 것이고요. 오시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투자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계획들 중에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네,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